자, 그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관리법을 제가 설명을 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의회신을 조금 지나쳤는데, 이제 건축물관리법은 우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 대상 중에서도 이제 소규모 집합건물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조금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취지는 뭐냐면 소형 건축물들, 이런 건축물들도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4월 이후로 이제 신축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시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건축물, 신축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 제출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일 경우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사용 승인 시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연면적 200제곱미터만 사실 웬만한 건축물들은 다 해당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다음 이제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제외 대상 보시면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왜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장기수선 계획도 있겠죠.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면 장기수선 계획 의무 수립 대상보다 범위가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이 수립 이후에 사용 승인 시에 제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물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제 기축 건축물들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을 때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은 우리가 뭐 2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이면 이제 정기점검 시에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외 대상 이쪽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점검 주기는 신축이나 기축이나 동일합니다. 3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정기점검 그 대상을 이제 보여드리면 그 정기점검 대상에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도 함께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신축과 관련된 건축물관리법 11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관리 계획의 작성 기준이 이렇게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마감재 또는 부착된 그 제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들어가 있죠? 장기수선 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장기수선 계획도 결국에는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건축물 관리 계획상의 장기수선 계획은 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선을 하겠다 이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라라는 게 되는 거고요. 건축물의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구조안전, 내진 능력에 관한 사항, 뭐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주 개인이 사실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해서도 뭐 수립 방법이라든지 또는 수립 문의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존 건축물들은 그러면 건축물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냐. 여기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 우리 아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여기 있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요거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또는 이제 뭐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뭐 공작물 이런 것들, 특수구조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2020년 4월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에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해서는 제11조 3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이거 이하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되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들 리스트를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기점검 시기들이 조금씩 다 좀 유예기간이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예심 보면은 뭐 사용승인을 이미 받은 건축물, 저는 이제 사용승인을 새로 받는 게 아닌데 건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건축물 관리 계획을 언제 제출해야 된다? 정기 점검 받을 때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 관리 계획이 조금 부실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서 이제 답변을 줬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사용 승인을 못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과는 별도로 사용 승인 절차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건축물 관리 계획은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보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은 우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하실 때는 세움터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 기준은 우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9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까 대상 작성 기준 대상 항목 8가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기점검 시기는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정기 점검 보고서는 생애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이 이외에도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은 자료에 이제 FAQ로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뭐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너스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